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지승 변호사입니다. 엊그제 네네네. 우리 대통령 후보인 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역 선대위원장께서 네네. 이제 버스에 네. LED 화면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화면이 막 나오게 하는데 그게 이제 자가 발전기를 통해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게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있는데 창문을 열지 않고 그걸 이제 운행을 하다가 계속 발전기를 돌렸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내부로 네. 이산화탄소가 계속 이제 들어왔죠. 들어오니까 네. 그 한도치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군요. 이제 사망에 이르렀는데 네네. 한 군데에서는 네. 논산 쪽이라고 알고 있어요. 논산 뭐 금산 계룡 쪽에서 두 분이 이제 사망을 했고 네네네. 또 한 군데에서는 이제 크게 다치셨다. 네네. 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죠. 일단은 저희는 뭐 사망권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그렇죠. 국가수에서 뭐 감정도 하고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이게 네. 참 근데 타이밍이 그런 게 네네네. 우리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러니까요. 올해 맞아요.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불과 이제 시행된 지 20일 한 정도 달이 됐어요.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뭐 건설사뿐만 아니라 그쵸. 모든 업체 측에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1호, 2호 처벌 안 받기 위해서 심지어 막 공사 현장을 다 문을 닫는 등의 뭐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냐면 네네. 이제 일반적인 산업재해가 네네. 이제 일어나가지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이걸 이제 중대재해로 봐가지고 네네. 중대재해의 경우에 사업주나 내지는 경영 책임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네네. 그 형도 네.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네. 법률 규정을 한번 그 구독자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정확한 법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렇죠. 말씀 주셨듯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고 여기서 이제 중대산업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뭐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예, 이런 규정에 적용을 받는데 그렇죠. 일단은 그 안철수 관련해서는 2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서 그 중대산업재해의 그 정의 안에 이제 포섭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네. 포섭이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네네. 법이 이제 시행된 지 약 20일 정도 지났고 맞아요. 여기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처벌된 예가 아직은 없어요.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네네. 이제 막 시행되자마자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제 산업재해가 일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네. 정한 결과가 또 일어났고 네. 라고 하면 이게 일단은 포섭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라고 일단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뭐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대산업재해는 뭐 산업안전보건법 뭐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사고를 중대재해라고 보고 있는지 한 번 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규정을 보면 2조 1호라고 그랬으니까 네. 1호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내가 무슨 어려워.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뭐 버스나 뭐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사람이 죽었어. 그래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어쨌든 그 업무로 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포함되어 있어. 이게 지금 그죠? 이 버스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LED를 돌리는 방식이
이제 그 버스 밑에서 네. 자가 발전기를 통해서 이제 돌리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창문을 열어놓고 달려라 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날씨가 춥고 그렇잖아요. 지금 네. 겨울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창문을 닫아놓고 운행을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결과에 빠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국과수에서 네. 그 부검 소견이 1차로 나왔는데 네.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애당초에 이제 예견됐던 내지는 애당초에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했던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또 보인다는 거죠. 일단은 조민근 변호사님하고도 영상 촬영 전에 사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재해 규정을 놓고 봤을 때는 업무와 관계되는 뭐 원재료, 가스, 설비 등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사실 뭐 문헌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그래 보여요. 그리고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주하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6조에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6조에서 처벌하고 있는데 그럼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무가 부과돼서 어떤 의무를 해태하며 처벌하느냐 이거를 또 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4조를 잠깐 읽어드리면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가 또 산업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성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뭐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고 등등으로 해가지고 정말 무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렇죠. 일단은 네. 법만 보면 네. 거의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호를 보면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고 발생시키지 말아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이거 참. 그래서 이게 정말 안타까워 보이는데 네네. 이제 돌아가신 분이 사실 가장 안타깝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도 참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시기가 안 좋게 네. 걸렸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기존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뭔가 주의 의무 혜택가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었는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은 형도 이제 하한을 정해놔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세게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벌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벌하는 대상이 사업주, 경영 책임자까지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그렇죠. 현장을 지휘하고 이런 사람을 넘어서 좀 이제 추상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그 대상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굉장히 확대시켜 놔가지고. 참 이게 좀 어떻게 해석을 할지 이게 난감해요. 이제 과거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네네. 내지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이런 걸로 처벌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는 사실 현장 소장이 최종적인 책임자의 그렇지. 위치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막 법인 내에 그렇죠. 뭐 임직원들이 막 몇천 명씩 있는데 그 꼭지점에 있는 대표이사가 그 뭐 수백 개의 공사 현장 중에 한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주의 의무 위반이 생기는지 그 어떻게 현장이 관리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형사법의 대원칙은 행위자 처벌이 원칙.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행위자 처벌의 그 대원칙에 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이제 산업안전재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제 각별하게 노력을 가하라 이런 취지긴 한데 네네네.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재벌이나 이런 체제에서 이제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공사 업무 등을 하다 보면 네네. 사실 오너에 있는 위치에서는 할 일들이 사실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하나 공사 현장을 쉽게 말하면 직접 챙기긴 어려운데 그럼 어디서든지 발생하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약간 이제 형사처벌의 좀 민사화를 이제 규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처벌례가 없다 보니까는
그 이 법률이 잘 규정되어서 이제 사업주나 뭐 경영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사람도 또 그 반대에서 이건 너무 포괄적이고 뭐 추상적이어서 뭐 무조건 뭐 사고만 나면 다 처벌한다라고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도대체 이 법규가 어떻게 시행될지 아직 예측을 못 해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은 누구도 잘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생각에는 네. 이 사안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형사재판에 계류가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담당 변호사라면 네. 일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부터 먼저 해보겠어요. 아 그래요?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위자 책임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좋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삼성물산에서 레미안 아파트 짓는데 네. 공사가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네. 그럼 정말 우리 이재용 회장님, 부회장님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두바이에 회의가 있는데 몰랐는데 라고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형사법은 대원칙이 회피 가능성이나 그렇죠. 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서 책임의 요건을 인정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건데 그 책임의 요건을 너무 벗어난 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라는 이유로 일단 처벌하겠다 라고 하는 법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안철수를 지금 2명이 그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그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그 중대재해 처벌 등의 그런 법률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 판단에는 네네네네. 안 걸릴 이유가 없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사업주 내지 경영 책임자의 안철수 후보님이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요? 모든 게 처벌을 가리키고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가고 지금 있어. 이거는 근로자를 상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친 사람을. 예를 들면 근데 계약서가 너무 철저해가지고 위임이야. 내가 고용해서 근로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위탁이나 외주를 준 거지 니네가 알아서 홍보해 주세요 라고 위임을 해버렸으면 여기에 또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난 그것도 궁금해. 그거는 실제로 따져봐야 되는데 계약상에 아마 그런 식으로 나는 위임 계약 체결하고 그 일정한 돈만 지급하고 알아서 홍보 뭐 차가 몇 바퀴 돌고 결국은 이렇게 보겠지. 네. 과연 네. 통상적으로 이런 업무가 과거에 위험으로 받느냐 내지는 노무도급으로 받느냐라는 기본적인 기존의 네. 그런 법리에 따라서 네네. 아무리 너네가 위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거는 통상적인 도급 계약 아니냐. 도급계약이면은 이제 근로관계는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노무도급,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있다라는 식으로 법원에서는 볼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계약서 자체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관리감독 권한 자체도 다 이제 뭐 없다라고 명확히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임계약이야.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건데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진행을 했다면은 그 현장을 지휘하는 그 관리감독자 한테라도 형사 책임을 묻고 민사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또 이 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근로계약으로 체결해 가지고 뭐 4대 보험이나 뭐 이런 그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오히려 폐해가 되는 위임 계약으로 다 이제 넘어가 버려 가지고 그럼 그 완전히 이제 그 최소한의 보호 그 장치들도 없어지는 형태로 많은 계약들이 변형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있어요. 이런 게 사실은 악법의 폐해인데 뭐 이게 저희가 대놓고 이걸 악법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근데 또 법률이 또 시행돼서 실제로 적용되면서 악법이 아니라 되게 숨기는 게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법을 너무 과하게 이렇게 제정을 해놓으면 네네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네. 기존의 순기능들이 전부 다 엎어지는 네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근로자의 이제 권리가 신장되는 면이 있지만 반대로 사업자는 이걸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네네. 안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서 또 결정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 후보자가 뭐 선거철에 선거운동 하면서 실형을 선고받는
그럴 수 있죠. 대통령 뽑히더라도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가 되고 또 이런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거는 사실 지금 그 선거법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당선이 돼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면은 그 대통령직 자체는 선거법과 직접적인 관련해서 처벌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그 이제 임기 중에는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 자체도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조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5년 동안 공소시효는 흐르지 않고 수사는 중단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뭐 정치를 떠나가지고 좀 그 인간적인 면을 본다고 한다면은 약간 지금은 안철수 후보님께서 그 당선의 범위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도 안 되시고 또 이게 뭐 선거운동 하시다가 이렇게 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형사처벌도 막 받기 위해서 막 조사도 받으시고 이런 상황이 되면 참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이고 되게 훌륭한 과학자인데다가 경영자셨는데 이게 또 정치판에서 뜻한 대로 잘 안 풀리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저희는 뭐 반드시 뭐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죠?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안타까운 마음인 거지 그냥 인간적으로 그죠?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안철수 후보님이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법이나 뭐 형법 모든 거를 이제 총망라해가지고 관리 감독자들 포함해서 뭐 그 사업주, 뭐 경영 책임자 모두 다 이제 뭐 형사 고소나 이런 걸 진행해서 형사 처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그들을 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손해배상금을 뭐 받는 절차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안철수 후보 그 캠프에서 사망 사고 관련해가지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까지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뭐 이후에 이제 사망 사고 관련해서 또 다른 국가수의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